미국의 어느 병원, 아내분이 임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축하를 드려야 할 일이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아무래도 원래 다니시던 병원 측과 상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을 찾은 부부는 의사에게 임신 사실을 고지받는데요. 축하받아야 할 임신 소식에 의사와 보호자는 모두 표정이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후 임신을 하게 된 아내는 충격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한 가정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저의 미국인 아내와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남자입니다. 제가 지금의 아내를 만난 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였는데요. 제 아내가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와서 생활할 때 우연히 만나게 되어 사랑을 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아내는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는 걸 원했지만 아내의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 저와 함께 미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내는 윌슨병이라는 희귀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저희의 결혼 생활은 너무나 행복한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다소 낯선 미국이라는 곳에서의 생활이었지만 아내와 함께하니 그곳이 어디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윌슨병 때문에 항상 먹어야 하는 약이 있어서 약값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아내 부모님의 지원이 있어서 크게 걱정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의 부모님으로부터 약값을 더 이상 지원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시고 계시던 사업이 망하는 위기에 처했고 더 이상 본인이 오롯이 그 감당을 하실 수 없게 되었다고요. 그때부터 저도 돈을 벌기 위해 이것저것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동안은 사실 미처 마치지 못한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경제생활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막상 미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특별한 능력도 경험도 없는 아시아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청소일부터 식당에 허드렛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닥치는 대로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와이프가 식사를 하다가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임신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조심하며 부부 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내가 앓고 있는 병 때문에 간부전을 막아주는 약을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했기에 임신을 하게 되면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좋지 않았기에 그랬죠. 윌슨병은 체내의 구리 성분이 배출되지 못하고 계속 쌓이게 되는 병이라서 음식의 섭취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했는데요. 특히 코코아, 초콜릿, 버섯, 조개, 밤, 건조시킨 과일이나 채소 같은 음식들은 무조건 피해줘야 했습니다. 안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한정되어 있는 아내가 그나마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구역질 증상 때문에 먹지 못하게 되자 걱정이 컸죠. 혹시나 하는 마음의 아내는 임신 테스트기를 사와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다행스럽게도 테스트기에서는 임신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비슷한 증상들이 지속되자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해서 병원을 찾았죠. 그리고 병원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분이 임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축하를 드려야 할 일이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아무래도 원래 다니시던 병원 측과 상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신 테스트기 확인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내의 임신 사실에 기뻐할 수도 절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원하던 일이 저희 부부에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임신 소식을 들은 아내도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분명 축복받을 기쁜 일이었지만 이내 현재의 처지를 알고 굳은 표정이 되었죠.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보, 우리에게 너무나 축복받을 일이 생긴 것이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자. 지금 당신은 약을 먹어야 하는 상태이고 그 약을 먹지 않으면 당신한테 너무 위험해. 나중에 당신 병이 낫게 되면 그때 아이는 다시 가지면 돼. 잉태한 아이도 소중했지만 저에게는 아내가 전부였기에 이번에는 아이를 포기하자고 아내를 설득했죠. 아내의 건강이 좋아지면 아이는 나중에 가져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였어요. 저에게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 후에 결정을 하자고 했죠. 저는 혹시라도 아내가 아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낳겠다는 선택을 하게 될까봐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내가 다니던 병원의 담당 주치의에게 찾아가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죠.
의사 선생님은 현재 아내의 상태로는 출산까지 약을 먹지 않았을 때 최악의 상황까지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안이 사안인 만큼 확답을 해주시지는 않더군요. 결국 상황 설명만 듣고 선택은 당사자가 해야 한다는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만일의 경우라도 아내가 잘못되는 건 생각도 하기 싫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아내를 설득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여보,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어? 오늘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지금 여보 상태로는 약을 장기간 먹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대. 그냥 내 말대로 아이는 여보 건강해진 다음에 낳자. 아내를 설득하기 위한 저의 말에 아내는 차분히 듣고 있다가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오빠, 우리 그냥 아기 낳자.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하늘이 주신 생명을 강제로 없앤다는 건 못할 짓인 것 같아. 먹는 거 잘 가려서 먹고 아기 낳고 나면 다시 약 챙겨 먹을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말대로 하자. 응. 아내는 결국 약을 끊고 아이를 낳겠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내는 간절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뜻을 굽히지 않을 것 같은 아내의 단호함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아내의 뜻대로 아이를 낳기로 했죠. 이미 아내는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약을 먹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우리는 순조롭게 합의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선택에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건강 상태가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내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부풀어 오르는 배를 보며 곧 태어날 아이 생각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출산일이 다가왔고 아내는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건강했고 아내에게도 큰 이상은 없었죠. 그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갓 태어난 아이는 사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아이의 똘망한 눈망울과 작디 작은 손발을 보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포기하지 않은 아내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도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로 변했습니다. 아이의 출산을 위해 장기간 약을 끊은 아내는 윌슨병 증상이 심해져 체내 구리에 의해 뇌중독 증상까지 나타나면서 유일한 희망이었던 간이식을 하더라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저와 딸아이만 남게 되었죠. 사랑하는 아내가 허무하게 떠나자 저는 모든 것이 무기력해졌습니다.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지만 아내를 잃은 슬픔에 묻혀서 돌볼 여력이 생기지 않았죠. 사랑하는 아내가 목숨까지 바치면서 세상에 내어놓은 딸이었지만 저는 그저 슬픔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손대지 않았던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어느덧 어린 딸을 둔 아이의 아빠인 저는 폐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경제 사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악화되어 갔죠. 집에는 딸 아이를 먹일 분유가 떨어졌고 술병만 나뒹굴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숙취에 시달리며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딸 아이는 잠든 저의 손을 꽉 잡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속이 쓰린 상황 속에서도 울지도 않고 떼쓰지도 않는 제 딸 아이는 마치 슬퍼하는 아빠를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저는 정신을 차리고 아내가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남기고 간 딸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찾았고 과거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잠깐 했었던 배달 대행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미국에서도 배달 대행업이 성행하는 추세였기에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게다가 미국에서는 배달비 외에도 팀 문화가 있었기에 한국에서보다 수입이 좋은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배달 대행 일을 하면서 월 1,000만 원까지 수입을 올렸고 이쪽으로 아예 사업화를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을 얻었고 오토바이와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했으며 직원을 구해 배달 대행 사업을 했죠. 그렇게 저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미국에서 딸아이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많이 그립기도 하지만 지금은 아내의 모성애와 희생정신에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목표를 가지고 정진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화이팅! 지금까지 세계 속의 한국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월드맵 튜브였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행운을 가져다 줄 겁니다. 월드맵 튜브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